한국인들은 영어를 상당히 잘한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면 더 놀랍다. 일본판 뉴스위크지는 일본에서 한국보다 영어를 못한다는 자조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또한 한국인들은 최근 가장 최첨단 방법으로 영어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인의 영어 실력 비결도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인이 실제로 활용하는 수단을 추측만 하던 일본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자 더 놀라게 됩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있었던 교육의 퀄리티 차이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일본의 토플 점수는 한국, 대만 등에 비해 10점 이상 낮은데 이에 대해서 일본 매체는 영어 학습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확한 발음을 고치는 것도 숙제입니다. 일본 발음 안 되는 건 유명한 밈이 돌아다니죠. 더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자로 발음하는데 마더는 마자, 파더는 화자, 브라더는 브라자로 발음하고 있는 동영상이 약 330만 회를 기록하며 국내 누리꾼들에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등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비교가 되었었는데요.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이제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홍콩과 버금가는 영어 실력을 보이는데 한국인들은 최근 들어 더욱더 가장 발달한 방식의 영어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경제 매체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한자 문화권이며 일본과 어순이 거의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일본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열정적인 특유의 민족성에도 그 이유가 있고 영어 학습 방법도 매우 파격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방법은 물론이며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방법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인들은 일단 훨씬 능동적으로 뭔가 배우려 항시 애를 쓰고 있고 그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일단은 일본보다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은 유학을 떠나는 인구가 3배에 달하는데 2019년 당시 21만여 명의 유학생을 보낸 한국은 6만 9천여 명의 일본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 나가는 곳에 거침이 없고 영어를 구사하려는 열정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창시절 내내 치열하게 공부해오며 영어 학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실제 한국인들은 국민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실제 한국인들은 일본에 비해 훨씬 해외여행을 열정적으로 떠난다는 사실인데요. 일본인은 국민의 25%만이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은 65%가량 여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해외여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어를 활용하는 비율이 70% 이상 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언어라는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이는 한국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한국인들도 막상 영어를 잘하고 싶고 구사하고 싶지만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최근 인공지능과 현지 최신 영어를 사용한 앱을 활용해서 크게 효과를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는 기존 학습 방법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가장 영어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바로 해외여행을 다녀와서이며 해외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사람들은 단기 어학원이라도 다녀야 한다며 요란을 떨지만 막상 그때뿐이고 여러가지 번거로움에 다시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시간의 제약 혹은 누군가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 천차만별인 선생님들의 티칭 수준과 비용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가볍게 매일매일 원하는 대로 무제한으로도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앱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별점 4.8점짜리인 스픽 앱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애플 스토어 평점 4.8점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괜찮길래 그런가 궁금한데요. 또한 왜 그렇게 영어 학습 앱이 평점이 높은지는 사용 예를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는 영어 학습 앱이 앱을 통해서도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픽을 이용하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게 큰 장점이 되겠는데 AI 튜터가 언제나 항시 대기하고 있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영어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버드생들이 모여 기획한 AI 방식을 이용한 스픽 앱 학습은 기가 막힌데요. AI 선생님이니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영어를 못하는 것조차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표현이나 단어로 말하면 그 문장을 곧바로 교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답 노트를 체크하며 자기가 뭘 잘못했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화하다가 파란 점이 뜨면 곧바로 들어가서 바른 영어 표현으로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영어 말하기 습관과 이상한 표현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인데, 원어민 선생님과의 차이는 원어민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지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유저는 어학원을 다니면 문제점이 선생님이 이상한 콩글리시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걸 수정 안 하고 대화를 이어간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건 그분이 하루에 수백 명 수강생을 상대하다 보니 귀찮아서일 수도 있겠고, 하도 한국식 영어를 자주 듣다 보니 이제는 적응이 되었고 일일이 모두 수정해주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영어가 향상될 수도 있으며 어린 아이들은 그 과정 가운데 빠르게 영어가 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 스픽 앱을 접하는 사람들은 학습에 최적화된 어린 나이에 골든타임에 있는 이들이 아니며 그저 자신의 불완전한 영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나은 상황으로 가려는 이들이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 여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픽이 있어 공부하고픈 주제와 상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다양한 롤플레이를 통한 주제별 학습이 가능해 꼭 필요한 표현만도 집중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가기 전에는 여행 동선에 따라 관련 표현만 벼락치기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보통 여행이라는 것은 크게 먹고 관광하고 숙박, 이동하는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이에 관련된 여행 영어 관련된 각종 표현들, 공항, 식당이나 숙소 등에서 쓰는 토픽이 망라되어 있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다 분류되어 있으니 궁금할 때 찾아보기도 좋습니다. 결정적으로 실제 여행 영어 부분을 눌러보면 AI 튜터는 여행 상황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는데요. 여행에 관련된 답변을 하고 그 주제에 맞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튜터가 어디 다녀왔어? 라고 물어보면 사용자가 싱가포르에 다녀왔다고 대답하면 AI 튜터는 싱가포르에는 어떤 장소가 유명한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대화하는 자신의 점수를 볼 수도 있고 단어를 몇 개 구사했나 파악도 됩니다. 대화를 마치면 전체적인 대화 분석을 제공해줘 다시 한번 셀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으로 스픽의 영어는 최신 영어라는 것인데요. 영어를 말하다 보면 아무래도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스픽에 나오는 모든 학습 자료들은 미국 LA에 위치한 자체 스튜디오에서 제작되고 100% 현지에서 자체 제작된 최신 컨텐츠이기 때문에 옛날 미드에 나오는 촌스럽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챗 GPT 등 인공지능이 주목받는 시기에 AI를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만의 영어 학습과 능력을 구축해 나간다는 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영어가 아쉽다면 여행 가기 전에 최소한 스픽을 2주 전부터 틈틈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전반적으로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스픽 앱을 통해 시작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치지도 귀찮아하지도 민망하지도 않은 이상적인 스픽 앱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